오늘이 10월 14일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나무는 마로줌대 나무입니다. 이게 어느 날 여기에서 이 나무가 하나 생겨났어요. 지금 상당히 10년까지는 안 됐고 8, 9년, 10년 가까이 되는 나무입니다. 이맘때면 이렇게 열매가 빨갛게 달려 있다가 이렇게 벌어져서 까만 종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는 하나에 3개 들어있네요. 이렇게 벌어지면 쏟아지고 새들이 먹고 하겠죠. 근데 이걸 해마다 따서 보관해서 파종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서도 농원 일이 바쁘다 보니까 또 이게 금방 이 시기가 지나가요. 그래서 그 일을 못했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한 달 이상을 전정가위 하나로 소나무를 다듬었어요. 팔이 좀 무리가 와서 하루 쉬려고 합니다. 그래 지금 집사람하고 둘이 황룡강, 장성 황룡강 가려고 나서는 중에, 여자들은 출발할 때 좀 시간을 많이 기다리게 하잖아요. 그 시간에 지금 나왔습니다. 이 비닐봉지에 담으면 제법 많이 담아질 건데, 이것만 따도 양이 숫자로는 많겠습니다. 발화는 잘 될 거예요. 마로줌대 나무가 이렇게 이쁘긴 한데, 이름에서 느끼다시피 오줌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오줌. 이게 두 손으로 해야겠네. 두 손이 자유로워야겠네. 오줌이라는 소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나무 이름에. 그러면 이게 찌린내라 하죠. 찌린내. 찌린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무에서. 종자에서는 냄새 안 나는데? 종자에서는 냄새 안 나는데? 어쨌든 찌린내 나는 냄새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나무야? 또 찌린내 나는 나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나이 먹으니까 알고 있는 게 이렇게 건망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건망증도 아니고, 하여간 마로줌 때 내가 찌린내는 확인하지를 못했네요. 이름이 하도 거시기해서, 이름이 특이해서 이름 때문에 제가 호감을 갖고 있는 나무입니다. 우선 저 높은 데부터 깔랍니다. 아, 8단짜리니까 손이 다 닿네요. 아이고야, 아주 질기게 달렸네.
아이고, 두 손을 자유롭게 해야겠습니다. 허리띠에다 매달아야겠네. 양이 제법 많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이 산에가 지어져 있는데 한 4,000평 됩니다. 산이. 그 입구 진입로입니다. 아, 씨가 좀 늦었습니다. 까만 씨가 떨어지고 없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절반 이상은 떨어졌다고 봐야겠네요. 진작 땄어야 하는데. 이것도 감같이 까치밥을 남겨놔야 할까요? 지금도 새 소리가 들리는데 저희 집에 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마당에 피라칸사가 있는데 이쪽이 피라칸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개체가 좋은 것, 아주 열매가 정말로 핏빛같이 이렇게 붉은 걸로 돋거든요. 그래서 집 앞에 마당에서 있는데 새들이 그 열매를 하루아침에 따먹어요. 하루아침이라고는 하지만 순식간에 없어져요. 순식간에. 그런데 희한한 게 새들도 이렇게 사람 집에 이렇게 가까우니까 조금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12월까지는 손을 안 대요. 말정해가지고 전혀 손 안 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진짜 거의 하루아침에 따먹어요. 처음에는 누가 따갔나? 피라칸사 열매가 그렇게 흔해 빠졌는데 이렇게 집 앞에, 거실 앞에 이걸 따갔나? 그렇게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나무 밑에를 봤어요.
사람이 따면은 흘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따갔나 이렇게 보니까 흘린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제 낙과되고 뭐 떨어진 것이 좀 있기야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따면서 좀 이파리도 상하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사람이 손댄 흔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두고 보니까 새가 따먹었더라고요. 새가. 그렇게 늦게 따먹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피라칸사 열매가 다른 열매에 비해서 그렇게 선호하는 열매가 아니어서인지, 아니면 이렇게 겨울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아껴뒀다가 막바지에 따먹었는지, 뭐 그런 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렇게 늦게 따먹어요. 늦게. 근데 이제 건너집에도 또 피라칸사가 있는데, 그 형님 얘기는 일찌감치 초장에 따먹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그렇게 같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어도, 우리 집은 1월달 완전히 뭐 다른 거 먹을 거 없을 때 그때 와서 먹는데, 그 형님 집은 그렇게 일찌감치 따먹어 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아껴두고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새들이 이제 조심성이 많다 보니까. 근데 또 그 말도 안 맞는 것이 참 알 수는 없네요. 저희가 이제 농장에 그렇게 가서 일을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빈집인 경우가 터반인데, 새 입장에서 사람 그 동정을 못 살펴서 그거 먹을 것을 이렇게, 그럴 리도 만무하고. 제가 이게 절매를 따니까 새들이 금방 곁에까지 와서 막 지저귀네요. 이것도 자기들 밥을 손대니까 물러가라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종자를 구하러 좀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 남쪽 어느 마을에서 구실잡밤 종자를 좀 구했어요. 그 마을 당집이라고 하죠. 당집에 구실잡밤 당산? 하여간 바닷가에 가면 그렇게 제사를 모시는 그런 당집이 있습니다. 그게 또 당산이라고 있고, 또 그 마을 사람들만 들어가요. 거기는. 그래 이제 거기 주민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씨를 좀 이렇게 따서 모아온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아주머니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따면서 새들이 운다고, 자기들 겨울에 먹을 먹이를 따가니까 새들이 항의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마을 분들 생각이 정말로 그 순수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또 새해가 오니까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근데 뭐 이걸 시간이 많이 걸리네. 시간이 많이 걸려. 여기도 약을 좀 해주긴 해줘야겠네요. 응애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많네. 근데 씨가 다 쏟아져 버리고 빈집이네. 만지지 마. 이게 마로짐 때 나무니까 냄새 나고. 찌린내 난가? 난 것 같아. 말을 해줘야 된다. 나는 코가 냄새를 못 맡겠네. 요 씨는 새들이 먹는다기보다 그냥 쏟아질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쏟아지기가 좋게 생겼어. 아주 딱 금방 쏟아지게 생겼어. 벌어져가지고 그만 닦아. 많이 컸구나. 이거 거시기에 갖다 해놓고. 저 토굴에 연아. 금방 그래도 딴 해마다 못 따다가 많이 컸구나. 씨는 얼마 안 될 거야.